자, 조금 문장을 많이 할 건데, 막 필기 내용이 엄청 많고 그렇진 않고 선생님이 거의 다 적어놨고 필기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원리부터 한번 보고, 여기서 필요한 원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 내에서 ing가 있는데, 이 ing가 어떤 상태인 거냐면 현재 분사인 거예요. 현재 분사면 뭐죠? 형용사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여기에다 명사를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명사를 후치 수식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네. 후치 수식을 하는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구로 쓰일 때 여기 실제 있는 문장인데 문장을 먼저 봐야겠네. 원리보다. 자, 해석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각각의 행위자들은 어떤 행위자들이냐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동사 아닐 것 같고 ing가 그치? 동사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온 상태에서 분사 구문은 아닐 것 같고 후치 수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 각각의 행위자들인데 어떤 행위자들이냐면 속해 있는, belong to 하면 요거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속해 있는 특정한 경제 계급, 경제 계층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은요 이해를 합니다.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니까 뒤에 왓절이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겠죠.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에요. 보는,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물로써 필수품이나 사치품으로 보는 것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를 이제 필수품으로 보고 사치품으로 보는지 이해한다는 거죠. 각각의 경제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삼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요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주어가 길고 목적어가 깁니다. 삼형식이 제일 많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요 belonging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요거를 적어주죠. 여기 나왔던 요거, 이 ing는 뭐냐? 품사는 뭐고? 그렇지, 형용사고 얘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꾸라는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런 문장인 거지. 앞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는 잠깐만요. 요거 고쳐야겠네요. 요게 아니고 belongs가 될 겁니다. 여기도 belongs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해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요. 그리고 그 각각의 행위자들은요 속해 있어요. 특정한 어떤 경제 계급에 속해 있어요. 원래 이런 두 문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뭘 배웠었냐면 이 and, 얘가 의미하는 게 관계, 그치? 그리고 얘는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어? 대명사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럼 이런 애는 대명사를 어떻게 고칩니까 하면은 그냥 이치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아니면 뭐
he or she 이렇게 고쳐도 돼요. 그쵸?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대명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각각의 이제 행위자들은 이해한다 이런 것을, 그리고 걔네들은 그죠? 속해 있다 특정한 뭐 경제 계급에, 이런 문장인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얘가 관계의 역할을 하고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합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관계 대명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이치가 말을 하는 게 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겹치는 명사가 얘였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당겨져서 지금 수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사람이니까 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원래 이렇게 수식하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문장이랑 조금 비슷해졌죠.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특징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동반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하나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뭐냐면 주관대랑요 일반 동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ing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아, 여기가 또 틀렸네. 그래서 여기 ing입니다. belonging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얘를 주관대 플러스 일반 동사를 요렇게 바꾼 거죠. 요렇게 바꾸면 뭐가 된다? 현재 분사가 된다. 형용사 구로 쓰이겠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왓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그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왓절을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왓절을 관계대명사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뭐 문제에서 관계대명사를 써라라고 했는데 왓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저거를 관계대명사라고 못 박아서 가르치면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릴까봐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예시를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각각의 이제 행위자들은요 이해를 해요. 뭘 이해를 하냐면 어떤 것을 이해해요. The thing을 이해합니다. things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and 다른 사람들은요 그 the thing을요 things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을요 또 필수품이나 사치품으로 봐요. 알겠죠?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요 the thing이랑 얘랑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죠? 대명사로 고칠 수 있죠. 요렇게 얘를 it이나 뭐 예를 들어 things였으면 them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는 이제 선행사 그대로 한번 더 써주고 and 이렇게 써주고 한 단계 변화시킨 겁니다. 대명사로 바꾼 거. 그랬더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생겼냐면 이거 관계, 그지? 그리고 요거 대명사.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줄 수가 있어? 위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그지? the thing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the thing 있죠?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되고 이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죠? 여기까지는 배워왔던 거야. 알겠지? 근데 뭐가 있냐면요. 여기까지 뭐 한 거야? 관계대명사 절로 전환을 한 거야 우리가.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the thing 이런 거잖아요. 불특정한 거. 이런 거면은 which랑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the thing이랑 the thing which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치면 what이 만들어집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형용사 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 구예요. 왜? 이 명사를, 그러니까 요 형용사 절이 요렇게 수식하고 있죠. 여기는 형용사 절이었는데 얘가 명사가 꼽사를 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후치 수식을 만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명사 구죠.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what으로 만들어 버렸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의 형태로 바뀌었죠. 명사 구가 뭐가 된 거야? 명사 절의 형태가 된 거야. 그래서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문장에 나온 대로 이렇게 바뀐 게 사실 역순으로 따라가면은 요런 순서,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요런 순서로 변해 왔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what의 정체는 결론적으로 뭐였냐?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정체를 이렇게 알고 있었죠. 접속사랑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은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뭐야?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였어. 그럼 what은 결론적으로 정체가 뭐였냐? 선행사랑 선행사까지 먹은 거죠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선행사랑 접속사랑 뒤에 있는 대명사까지 얘가 다 꿀꺽한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what이다. 이 what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다?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관계대명사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딱 뭔가 특정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the thing, 응? 요런 거를 받아버리면은 선행사가 그거였을 때 합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꿀꺽. 얘는 뒷문장이 당연히 불안하지. 명사는 두 개나 먹어내는데 앞에도 불안전하고 뒤도 불안전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법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 자, 해봅시다. 나는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것 같다. 시작. 치사하게 먼저 시작했어요. 효재가. 뭐라고요? 액터가요. 잘했어요. 액터스가 되면 안 돼요. 이유는 이치는 다음에 단수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요. 또? 그리고 요거 하나 선생님 잡아줄게요. 이게 원래 belong 자체가 ing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ong가 붙어 있잖아요. 신경 안 쓰면 그냥 괜히 선생님도 뒤에다 지금 헷갈려 놨잖아, 그치? 여기 belong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건 동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보는 눈이 달라졌네. 그래, 이런 걸 계속 시켜보는 이유가 이거야. 얘가 understand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왜? 얘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주어가 멀면
그리고 항상 나와야 되는 문제 뭐? 요 what. that도 명사절로 쓸 수 있지만 이때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C, A as B라고 선생님이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그지? 응? 가르쳐 준 표현 있죠? 그걸 모르면 또 이거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서 주어 빠지면 우리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5형식 또는 4형식에서 목적어 빠진 거 보기가 힘들어요. 4형식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5형식 특히 목적어 빠진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형식부터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형사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도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제 내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보면서 있잖아.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쓰는 게 아니라 저거 잡지 않으실까? 저거 잡지 않으실까? 물론 이제 안 잡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문법적 가치가 없는 거. 뭐 I am인데 고등학생인데 M에다 잡겠습니까? I is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걸 안 잡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되게 짧은 명사랑 동사랑 붙어있는데 그 수일치를 내가 잡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왜? 그 정도는 뭐야? 원래 거의 기본 실력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나와도 내가 안 알려줬어도 잡아야 돼. 근데 만약에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네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잡고, 왜냐면 그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잡으면 1시간 걸립니다. 더 효율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신 기간 때 내신 지문으로 어떻게든 해석력을 올리고 또는 이제 수능에 어떻게 대비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고, 중요한 건 평소에 기본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내신 기간에 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실력을 올려놔야지 나중에 갔을 때 내신 기간에 보이는 문법이 더 많고 이런 거거든? 그치? 근데 제일 선생님 멍청한 게 뭐라고? 그 얘기했잖아. 지금보다도 특히나 중3 애들이 그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방법들, 고등학교 가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뭐야? 모의고사라는 걸 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의고사를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막 실력이 돼서 자기는 해석도 다 되고 그래갖고 뭐 그런 걸 대비해 놓는 친구들이면 좋은데, 단어도 모르고 뭐 해석도 안 되고 그런 친구가 가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서 선생님 막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해석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 그건 답안지 보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선생님 예습을 왜 하라 그랬었고, 강의는 내가 답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내가 풀어보는 경험을 해야지. 그치? 이것도 선생님 오래 생각하고 뭐 애들 시켜보고 하니까 그냥 강의 듣는 거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예습을 항상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기본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강의 들을 때도 여러분들 이제 좀 저기 잡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넘어갑니다. 38번이에요.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했던 문장이죠? 부사절이고요. 학생들이요. 이거는 진행형이네요, 보니까. 시작하는 중일 때 그들의 대학 생활을, 그들은요, 검은색으로 해야죠. 그들은 접근할지도 몰라요. 이거 수업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테스트, 수업, 테스트, 혹은 학습 업무, 과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지. 이것들을 접근할지도 몰라요. 자, 요거는 부사.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있는 ing가 중요할 텐데, 문장에 필요한 요소가 다 나왔고, 웨이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컴마를 찍어줬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부르는 것을, 그리고 얘도 타동사.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라고, 뭐 고무 도장 접근법이라고. 오케이?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 나온 애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첫 번째 starting, 두 번째 learning, 세 번째 using. 얘네들이 각각 뭐냐? ing가 3개나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다? 형용사다.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형용사. 그쵸? 얘는 근데 그쵸, 명사를 전치 수식하고 있는 애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부사.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하면서, 또는 저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을 경우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볼 건데, 자, 우선 뭐 때문에 보는 거냐면요, 요거 like to call 아시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에서 만약에 좀 뭐 해가지고 좀 기억나시는 사람은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like는 좋아하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뜻은 뭐야? 동사로 좋아하다, 이 뜻이죠. 근데 얘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 형식 때 배웠죠, 그죠? 명사가 오게 될 거고, 명사처럼, 명사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또는 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냄새가 난다. fresh, 아주 새롭게, 그죠? 막, 갓, 이런 뜻이 되겠지, 여기서는. 갓, 구운, 빵 같은, 뭐 빵처럼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예문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봅시다. 동사로 썼을 때 우리가 좋아하다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운 게 있었냐면,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것들은 뒤에 뭐가 올 수 있다고? 목적으로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이런 애들은 둘 다 되게 자주 쓰인다고. 투부정사랑 ing랑 얘네 둘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의미를 잘 봅시다, 여러분. 응? 좋아하는데요, 약간 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뭐뭐 앞으로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 아이고, 무엇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want랑 같은 뜻이에요. like ing는요, 원래 했던 거, 아니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 그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취미 같은 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왜 했냐면, 보세요. 얘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보셔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르고 싶어하는 것. 근데 와시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뭐가 빠진 겁니까?
여기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을 때도 우리가 아시겠죠? 불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명사를 먹으면 되니까요. 콜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힘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that을 쓸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 자주 나오는 거 외워넣어라. 선생님 알려주기도 했고 그지? 이런 게 자주 쓰인다. 왜 했겠어 그지? that 나오면 빼봐. 느낌이 왜냐면 쓰면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고 싶은 것을 그것을이라고 막 애들이 해석하고 그런단 말이야. that이랑 what이랑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거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도 쓸 수가 없겠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문제를 내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낼까요? tasks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요 근데? 자, 병렬 연결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뭐야? 모든 코र्स, 모든 테스트, 모든 태스크잖아요. 에브리 다음에 뭐다? 단수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지금 다 단수로 쓰여진 게 저렇게 병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잠깐 우리나라는요 그 대명사를 사실 잘 안 써요. 문화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시영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가린이랑 뭐 효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가린이가 어쩌고 저쩌고 효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그녀는 말이지 이렇게 잘 안 해. 우리는 잘 안 한다고 그냥. 근데 가린이는 근데 효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녀는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래서 대명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쵸? 근데 얘네는 되게 자주 쓰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명사를 알아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명사는 언제만 쓸 수 있어요? 앞에 썼을 때요. 그쵸? 그리고 그 대명사의 정체가 뭔지 알아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 데이가 뭡니까? 네. 여기선 되게 알아보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서나 삽입문제 이런 거 맞출 때 대명사 꼭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 너무 알아보기가 쉽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 데이가 받을 수 있는 이 명사의 조건이 뭐야? 복수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딱 보이지만 이 목적어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받을 수 있잖아. 그치? 느낌상 딱 이게 아니라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니까 당연히 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도 it이 안 될 거겠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문법 문제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거 얘.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자, ing 그 준동사랑 또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여기 케이스는 준동사 자리니까 뭘 쓰면 안 돼요? use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준동사 자리가 맞아. 앞에 동사를 이미 썼잖아. 그러면 끝? 그치, 투부정사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잘했어요. 맞는 거예요. 보통은 선생님 잘 안 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문법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의미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왜냐면 like, ing 되잖아요. like 투부정사 되잖아요.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내는 데가 이제 목적격보 이런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게 되겠죠. 그럼 보통은 준동사 자리 쓰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근데 보니까 used가 쓰였어. 근데 used가 쓰였으면은 얘는 수동이니까 뒤에 명사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떡하니 명사절이 지금 목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능동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징을 써주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선 요거 짧은 거부터 하나. every 다음엔 뭐라고? 단수 명사 쓰고 each 다음에도 단수 명사 쓰는 거고, 그지?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every 단수 명사 다음엔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시는 거고, each 다음에는 단수 동사를 쓰시는 거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복수 나왔다고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여기서 분사구문이 나왔으니까 이게 꽃입니다. 거의 아시겠죠?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 케이스만 하는 게 맞았고, ing 동명사 어렵지 않고 형용사도 어렵지 않은데 ing 분사구문을 지금 부사절로 바꾸라는 이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사구문은 뭐라고요? 부사절을 구로 바꾼 거라고. 이걸 다시 뭐냐면 다시 바꾸라고 그냥 그렇게 내줄 수도 있고, 뭐냐면 저 부분을 내는데 단어 수를 정해줬거든? 근데 이걸 그대로 쓰면은 몇 칸이 남아. 그 말은 뭐야? 학교 선생님이 부사절 고치는 방법 알려줬고 부사절로 고쳐 쓰라는 거야. 그 뜻이 되게. 해석을 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뭐야? when으로 시작하래. 그러니까 접속사로 시작하라는 거야. 그럼 절로 고치라는 거야, 그게.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사절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걸 잘 확인하고 고쳐야 돼. 뭐야? 우선은 그러니까 형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능동수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이랑 같이 보면 using what we cal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we like to cal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로 바꾸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얘는 지금 의미상 주어가 없죠? 왜 없어요? 그쵸?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서 바꾸냐면 뭐랑 같으면 주어를 생략해주고, 이건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아, 접속사 필요 없어 하면 지우고, 그리고 뭐를? 주어가 이미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주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동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다 ing였다가 부사절로 바꾸면 동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준동사는 시제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주절보다 앞서면 being pp 이런 게 나올 일은 별로 없고요. having pp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시제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바꾸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as로 시작해라. 그리고 저기 부분은 한글로 해석이 돼 있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we like to call 여기 부분은 똑같을 거고요. 맞죠? 자, 여기 주어가 왜 없죠?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그럼 주어를 살려줘야 되죠? as 접속사는 살려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day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using을 썼다는 건 having used가 아니라 using을 썼다는 건 주절과 시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조동사가 나와 있어가지고 시제를 알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또 보면은 이런 경우면은 그냥 현재로 쓰는 겁니다. 왜 may가 뭐 같이 되겠지? use로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주어가 얘잖아. 그러니까 used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used였어.
그러면 이것도 use가 아니라 are used도 이렇게 바꿔 써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주어도 수일치도 시제도 태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속도는요 경험과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틀리더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나오면 항상 바꿔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큰일 났네. 더 나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더 트릭. 트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술사가 쓰는 이런 트릭이잖아요. 속임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왜 속임수가 되냐면, 그치? 원래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요령, 비결, 또 핵심 이런 뜻도 있고요. 기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트릭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령 비결이겠죠. 비결은요. to see 이게 보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었다. 과거니까. 근데 if절이 지금 보니까 see 다음에 나왔지.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절이 될 수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 아닌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비결은요 보는 것이었어요. 네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주요한 메시지에. 그리고 또한 here은 또 이제 병렬 연결이 돼 있어서 네가 완전히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너의 다른 귀에.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문장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뭐가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가져온 건데 내가 뭐 고친 게 아니라 사실. The other ear가 맞지 않나요? 그쵸? 그렇지 않냐? 어쨌든 뭐 의미가 있겠죠, 문맥을 보면. 응?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o see와 이번에는 여기 있는 ing. to see는 명사고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인 거죠. 이제 잘 보이죠? 앞에 여러 번 많이 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를 본 겁니까? 이 ing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케이스를 본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본다고 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그래서 목적격 보호. 당연히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1번이 사실 우리는 얘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적격 보호 무조건 나온다고요. 왜 얘 터킹으로 쓴 겁니까? 뭐라고? 얘는 이 터킹은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지 다른 게 들어가는지 뭐가 결정한다? 본동사 얘가 결정한다. 얘 왜 터킹이지? 무슨 그렇지. 지각동사니까. 그럼 여기에 뭘 쓰면 되고 뭘 쓰면 안 된다? 터킹은 쓰면 되고. to 터크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터크는요?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제 버릇이 들으셔야 됩니다. 뭐? 병렬이 걸려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얘 왜 here입니까? heres가 아니라? 그렇지. 사실은 요 could가 그지? 여기에도 있는 거야. 병렬이라서 U까지 뭐 생략돼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hears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준동사인 hear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배웠었던 건 뭐냐면 이 if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변형을 한다 해갖고 whether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에서의 if는 명사절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if는 맨날 만약 이거밖에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겠네. 예습할 때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만약 또 이렇게 했나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if 주어 동사는요 두 가지가 된다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부사절 그리고 명사절로도 실제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석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는 주어가 동사 할지 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는 부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 전체 즉 주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목적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라는 건 뭐야? 그냥 목적어랑 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하나 더 써줄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안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안 됨.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whether 주어 동사랑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얘도 위에서 이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바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석 뭐예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주어가 동사 할지 말지. 근데 얘는 다른 점이 뭐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뭐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다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사절로도 쓸 때가 있는데 이때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든지 말든지 간에만 더 붙이면 되죠? 얘는 당연히 문장 전체 즉 주절을 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사실 if절 리마인드 하는 거 하나랑 요거 보려고 한 거예요. 요거 토킹 목적격 보호 자리 들어간 케이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필기도. 아시겠죠?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안깁니다. 자, 성공은요 이끌 수 있어요. 너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목적격 보호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목적격 보호로 보세요. 왜냐면 의미상 같아서 그래요. 목적격 보호 1, 목적격 보호 2.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성공은 이끌 수 있어요. 너를요. 의도된 길에서 너의 의도된 길에서 벗어난 상태. 오프를 아시겠죠? 그리고 아주 럿하면요 여러분 요거는 원래는 뜻이 뭐냐면요 럿이 그러니까 우리 차 바퀴가 어디에 빠졌다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 그치? 홈 이렇게 바퀴 자국 계속 딜이 나가고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거기 딱 끼면 못 빠져나오죠. 그쵸? 이거를 우린 자동차는 아니잖아. 근데 의미는 뭐야? 거기 딱 빠지면 뭐야? 못 빠져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틀에 박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에 박힌 생활, 뭐 루틴, 틀에 박힌 루틴, 뭐 매너리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래는 홈이라고요. 홈.
아시겠죠? 저 단어 하나 모른다고 큰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면구가 형용사구가 돼가지고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됐다는 거. 왜?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얘랑 얘랑 또 얘랑 얘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내가 어때? 이 길을 벗어난 거지, 그지? 그리고 내가 아주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 속 안에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목적격보로 안 봐도 됩니다. 근데 해석상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드디어 PP가 등장했습니다. 얘는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intended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PP를 뭐라고 보면 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사를 전치 수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 하나만 필기할게요. 전면구, 전치사, preposition, 보통은 adjective, 형용사 나오고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온 거. 판이라고 옛날에 설명을 했었죠. 옛날에는 판은 묶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전면구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구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했었지. 명사 후치 수식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호 역할. 자, 부사구가 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전면구는 뭐다? 동사 수식이나 문장 전체 수식을 한다. 요렇게 하는데 뭐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형용사구가 되면 전면구가 99%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1% 정도가 보호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또 전면구가 사실 동사 수식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드문 편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부사는요 위치가 자유로운데 자기가 수식하고자 하는 애 근처에 있어요. 그게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차이지. 그럼 이때는 어디 있겠습니까? 동사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전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수식하려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야? 문장 맨 앞이나 또는 문장 맨 뒤 있을 때 부사구 역할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는 게 특히나 능수동이냐는 문제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조를 봐야 되고 두 가지로 원래 다 봐야 돼요. 하냐 되냐 이런 걸로만 따지잖아.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 말고 두 가지 다 따져야 돼. 구조적으로 따져야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리고 해석을 해보고. 원래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intended는 보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체 논리까지 따져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신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 원래 내 기본 베이스는 뭐야?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ing 뭐 능동으로 써버릴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버릴 건데, 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물론 해석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까지 뭐 다 있다 그러면 뭐 좋지만 체크를 한번 해놔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intend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항상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강의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예습. 그리고
워크북 하셔야 되고 복습본의 테스트는 선생님이랑 함께 하니까 그 과정이 잘 됐을 때 완벽한 건 완벽하다고 뭐든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뭐다? 그래도 내가 적절히 학습을 제대로 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을 때다. 그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예습 꼭 하시고 워크북 잘 푸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